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코인 미래다의 장세진입니다. 오늘 KDI의 강성호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담당 조직을 확대 강화할 전망이라 합니다. 이게 최초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고 가상자산 회계 공시의 의무화도 지금 강화가 되면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관련돼서 금일 회장님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 이용자들이 델리오 사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델리오 사태가 발생한 핵심적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가상자산 관련한 회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회계 처리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공시 기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공시 기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 사업자, 즉 델리오를 예를 든다면 델리오에 대한 현재 회계 재무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델리오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태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회계 처리 기준, 공시 기준이 불명확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금융당국과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지난 7월 12일 날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과 공시 기준 개정안을 지금 공표를 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이 끝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회계 재무 정보가 아주 자세한 부분들이 외부에 공표가 되면서 델리오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상자산 회계 처리와 공시 기준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소들, 그러니까 5대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는 분기 보고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이나 이익을 꾸준히 알고 있었는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델리오나 하루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이 없으니 회사에 어떤 돈이 얼만큼 있는지를 사실은 알 수 없었던 알 수가 부분이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델리오나 하루 같은 경우가 분기 보고서가 있어서 최소한 자기들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알았다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저는 느껴지는데 일단 왜 이번에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다루는 법이 특정금융정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보면은 고객의 지금과 사업자 자산을 구분 관리하라 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면은 반면에 재무 회계 정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것을 외부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리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재무회계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근데 델리오 같은 경우는 신고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분리보관을 하라고 했던 규정들이 있는데 일단 델리오는 이걸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죠.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백분 토론에서 다뤘지만 법적으로는요.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구분을 해서 그리고 고객의 자산도 고객별로 그렇죠. 구분 관리하라고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법적인 규정을 추정을 해보면 만약에 당국이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만 하고 있었다면
첫 번째는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 부분을 사전에 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다면은 델리오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상황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야, 지난주에야 당국이 지금 검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그 논란이 될 겁니다. 왜? 법적으로는 엄연히 당국이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죠. 이건 좀 회계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 자, 그러면 일단 회장님 이번에 가상자산보호 1단계 법에 규정에는 뭐 문제가 그러면 없는 거라고 아니죠. 봐야 될까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도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구분 관리해서, 그리고 또 고객은 개인별로 고객의 명의로 예치하라는 것까지 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1단계 법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회계에 관련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무회계를 처리하고,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외부에 공시하라는 규정이 1단계 법에는 없고, 내후년 상반기에 다룰 것으로 예정되고 추정되고 있는 2단계 법에 가서야 공시가 다뤄지기 때문에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나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가상자산 1단계 법에도 회계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법에도 없고 1단계법에도,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큰 포괄적 재무회계 있지만, 정보를 네네. 외부에 공시하라는 법적 규정은 특검법에도 그렇죠. 없고 가상자산 1단계 법에도 아직 없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국제 회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그 회계 처리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로 대부분의 정상 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것이 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인 경우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GDP가 10이다 13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과 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사들인 경우는 회계 처리, 장부 그렇죠.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리고 회계사, 즉 그 회계법인인 경우는 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 결과를 공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한 명확한 그 기준이 없다. 다만 단순히 그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경우는 보유 목적에 따라서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그 외에 세부적인 관련 규정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럼 이게 기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들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없다 보니까 회계법인도 가서 회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내용도 그 객관적 기준들이 명확히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장님 여기에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특검법에도 없고 1단계법에도 없어요. 그러면 하루나 델리오 또는 다른 이와 유사한 그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냥 무방비로 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네네. 그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한 가상자산 관련한 회계 처리,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외부에 표출해라는 공시, 그렇죠. 이게 없죠. 예. 없기 때문에 네네. 현행으로 봐서는 예. 가상자산 투자자든 이용자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재무회계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어서 깜깜이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델리오와 같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계속 이렇게 투자자들이 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죠. 이거를 자율적, 그러니까 KDI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든가 아니면 닥사 차원에서 이걸 가이드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자율적 심의기구에 의해서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렇지 관문이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걸 왜 그러냐면은 예, 그 대한민국도 GDP가 뭐 10이다 13이다 하는 이제 그 통상 수출입 중심으로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럼 그 외국 기업들 간의 호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국회계기준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가 국제회계기준원 자료 그 기준을 받아서 한국적 특성만 일부 가미를 해서 그 기준을 공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표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기업들은 회계장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부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뭐 전자공시라든지 아니면은 홈페이지 공지라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기준이 달라버리면 A 회사, B 회사, C 회사 간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해석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 사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그리고 더 우리나라로 내려면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조금 하루빨리 이런 조치들이 일어서 델리오 하루에 있는 어떤 그 투자자들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최근에 근데 또 공약 대선 주자들이 공약에도 이런 내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참 저도 그 자료를 뭐 지난번에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상자산을 단순히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금융자산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3구 대선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그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 상당히 이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회계 기준을 정립하는 부분은 아주 그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5대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거래소 내부적으로 회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 이 공시를 하고 부분인 있지 않습니까? 경우는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은 3대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업비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까지 됐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공식적으로 회계장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그 대기업 집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네네. 그 결과를 그 전자공시라든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단 말이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공표한 회계기준의 가상자산 관련한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업비트라든지 빗썸 등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보면은 그 세부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그 회사 자체적으로 자체 회계 기준을 개발을 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뭐 업비트 빗썸이 다 다르죠. 회계 처리 기준이. 아니 그러면 회계 처리 기준이 다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좀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하는 기준들이 뭐하다 그럼 보면 제3자가 봤을 네네. 때 그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 그렇죠.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어렵죠. 그러니까요. 왜? 이것이 같이 의미가 무엇이냐, 동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잠깐 아까 공공거래소 회계감사 결과 공시한 내용 좀 올려주시죠. 저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구체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체 회계 정책을 개발해서 적용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회사 보유 이런 부분들이 저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한 회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런 형태로 그 각 사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그 결과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아까 쉽게 말해서 왜 그러냐면은 예, 예. 어피드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렇죠. 그걸 전자공시를 법적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전자공시 내용에도 보면은 업비트나 비썸 같은 경우에 회계감사 결과에 보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돼 있고 그 기준에서 회계 감사를 해서 그 결과는 이렇다라고 그 회계법인들이 공식적으로 감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델리오나 하루처럼 아예 기준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회사들도 있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체적으로도 해야 그 기업의 투명성을 지금 계속 이제 공지를 하면서 투자자들도 여기가 이해하는데 그 문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업비트와 같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법적 네, 외부 회계 정기적인 외부 회계 감사 그렇죠. 그 감사 결과를 전자공시라든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 그러니까요. 사업자 지금 현재 보면은 금융당국에서 신고 수리한 사업자가 37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이거 안 해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보고 예, 너 왜 안 했니? 참. 법적으로 네, 아니 그 당국이라는 것은 국가 정부인데 정부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 해당되는 기업을 처벌하고 싶은데 네, 네, 기준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촉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계 감사나 뭐 이런 불공정 공시 같은 거를 딱 잡아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는 뭐 이렇다 치고요. 해외 같은 뭐 미국이나 일본 뭐 또 뭐 유럽 등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규제를 예, 감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가장 빠르게 2018년 그 암호자산법 시행이 되면서 그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한 세부 하위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상당히 그 일본은 빠른 거죠. 그리고 2018년이니까. 18년이면 굉장히 지금 그럼 몇 예를 년 들어서 됐는데. 뭐 사업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인 경우는 공정가치로 계산한다. 그리고 공정가치 변동분인 경우는 당기 순이익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본인 경우는 2018년에 그 암호자산법이 시행하게 되면서 일본에 맞는 그 회계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 그 3월 달에 미국 자체 가상자산 관련한 그 회계 기준 초안을 공개를 해서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그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이제 스탠스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 회계 처리 공시 기준 개정안을 발표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그 공시 기준을 개정하는 배경이 된다고 보여질까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우는 국제 회계기준위원회가 2019년 5월 달 발표한 거 이후에 더 가상자산 회계 기준을 구체화 개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알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자체 회계 기준 개정을 해서 쓰고 있거나 개정안을 가지고 이제 무견 수렴 중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국제 회계 기준을
위원회를 믿을 수 없으니까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 맞는 회계 기준, 회계 처리 기준과 공시 기준을 만들어서 지난 7월 12일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늦게나마 지금 저희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지 또는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고 예.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계획 좀 알려주십시오. 작년도 하반기에 보면은 그 금융당국, 한국회계기준원, 그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를 해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난 그 7월 12일 날 공식적으로 개정안을 발표를 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면 8월 한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나서 금년 중에 한국형 가상자산 회계 처리와 공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금융당국이나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어떤 올해 안에 지금 회장님 보셨을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개정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네네. 의견을 이미 수렴 중에 있다. 예. 그건 8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네. 그다음에는 전문가 마지막 점검이라든지 해서 올해 중에 확정을 하고 내년 초부터는 시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관련된 업체들도 저렇게 회계 기준에 맞춰서 공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네네. 회계 처리를 하고 네네. 또 그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된 장부를 가지고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공지 등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이용자나 이해관계인들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회계 정보를 열람하면서 그 회사의 재무회계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다. 즉 델리오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